네, 나도한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요, 입시 사이트 및 여러 유튜브 채널에서 학생들이 논술에 관련해서 가장 궁금해하는 대표적인 질문 한 10가지 정도를 추려서 대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논술을 공부하면 국어, 언어 실력에 도움이 되는가? 이거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히 답은 yes, 당연히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고, 이제 논술이라는 게 결국에 그러니까 순수 자기 생각을 작성하는 시험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학교에서 어찌됐건 이 인문 논술을 출제를 할 때 그 텍스트 아니면은 자료를 재료로 준단 말이죠. 그래서 그 재료들을 이해하고 그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답을 하는 시험이다 보니까 이제 얘네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그런 연습이 논술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수능 국어 영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 수능 국어 영역에서도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의 순수한 견해로 답을 한다라기보다는 주어진 지문 그것이 문학 작품이 되었건 비문학 작품이 되었건 주어진 텍스트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안에 정보에 대해서 이 객관식 정답을 맞추는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본질은 논술이건 국어 영역이건 간에 주어진 텍스트 혹은 자료 같은 것들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함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둘을 연습하는 것은 서로에게 긍정적인 시너지가 날 수밖에 없다.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논술에서 필요한 독해는 국어 영역에서 필요한 독해보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독해. 그러니까 이게 잘 되는 친구들은 빠른 시간 안에 정보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되는 국어 영역 독해도 조금 더 잘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논술 실력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혼자서 점검하는 방법이 뭔가? 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한번 보면 일단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가 지금 작성하고 있는 논술 답안 같은 것들을 객관적으로 실력을 점검해 줄 수 있는 제3자에게 이제 점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불가피하게 본인이 어떤 학원을 찾아가기 어렵거나 수업을 듣기 어려운 케이스일 수도 있으니까 보통 혼자서 연습을 한다면 대학교 측 입학처에서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문제를 풀게 되실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싶다면 학교 측 자료에 채점 기준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풀었던 문제가 학교 측에서 어떠한 부분에 몇 점을 배점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글을 잘 썼다. 본인의 느낌상 나는 글을 굉장히 잘 쓴 것 같아. 이게 잘하고 있다라는 뜻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논술이라는 것은 분명히 학교 측의 의도에 맞는 정답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이 썼던 글 안에서 채점 기준과 비교를 해봤을 때 얼마만큼 그 기준에 부합하는가를 판단해 보시는 것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를 혼자서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채점 기준이 엄청 자세하게 되어 있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몇 점, 이 부분에 몇 점, 되게 세세하게 항목별로 몇 점씩을 배점한다 이렇게 되게 자세하게 주는 학교도 있지만 대부분의 다른 학교들은 모호하게 주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금 채점 기준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은 학교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것만 보고 점검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여러 학교들 중에서 채점 기준이 조금 자세하게 되어 있는 학교들 자료를 참고해서 본인이 썼던 글과 채점 기준을 비교하는 방법이 자가 점검을 하기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질문이 논술 일주일에 몇 시간 준비하면 되냐 이건데 글쎄요, 이거는 학생마다 조금 다르기는 한데 일단 저는 크게 현역 친구들과 N수생 친구들을 조금 나누어서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일단 현역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학교를 다니면서 수능도 준비해야 되고 논술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가용 시간이 N수생 친구들에 비해선 다소 부족한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 지금 재원생 친구들 중에서도 현역 친구들이 수강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 이제 예를 들어 예외적으로 겨울방학 특강이나 여름방학 특강 같은 경우, 즉 방학이어서 학교를 안 가도 되는 기간의 경우에는 조금 더 논술에 투자하는 시간을 늘려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학교를 다니면서 병행을 하는 이런 이제 시기의 경우에는 논술에 너무 많은 시간을 억지로 투자하려고 무리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단 만약에 현역 친구들이라면 일주일에 한 번씩 논술 수업을 들으니까 논술 이제 수업 시간 4시간, 그 다음에 복습하는데 한두 시간 정도면 충분하다. 그래서
사실은 이 복습이라는 게 제가 추천하는 복습 방법은 일단 1차적으로 본인이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던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한 1시간 정도 분석을 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글적인 부분에서는 본인이 썼던 글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고쳐서 다시 한번 좀 더 완성도 높은 글로 써보는 리라이팅 연습을 해보는 걸 병행하는 건데요. 그게 보통 열심히 집중해서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보통 한두 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수업 때 4시간을 열심히 집중을 해주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복습 한두 시간 정도 현역 친구들한테는 권장 드린다라고 볼 수 있겠고, 만약에 내가 조금 더 시간을 많이 쓸 수 있는 N수생이다. N수생 같은 경우에는 논술의 이제 수업 똑같이 일주일에 4시간을 듣게 되겠고, 그 다음에 복습 시간은, 근데 이거는 정말 학생마다 조금 다를 것 같아요. 학생이 얼마만큼 수능 준비가 잘 되어 있는가. 그래서 이제 이 수능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가운데 논술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씩 학생마다 다를 거니까 그 학생의 현재 상황에 맞게 조절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2시간, 3시간을 추가로 더 해보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현역 친구들과 N수생 친구들이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원의 필요성, 그리고 학원을 만약에 다닌다면 한 얼마 정도 수강을 해야 되는가. 이거는요,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거를 일반화된 하나의 정답으로 대답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거랑 똑같습니다. 수학을 잘하려면 뭐 수학 공부를 몇 년 동안 해야 되나요? 이게 예를 들어 수학적 사고를 어느 정도 잘 익힐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학생이냐에 따라서 그걸 익힐 수 있는 그런 시간이나 뭐 효율성은 다를 수 있잖아요. 논술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뭐 어떤 공부 혹은 공부가 아니라도 어떤 분야에서든 사실은 그 분야에 조금 더 적합한 재능을 타고난 친구들도 있고 그에 비해 조금 그러한 부분에서 재능이 모자란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학생의 개개인적인 역량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학원의 필요성이라는 측면은 아까 우리가 두 번째 논술 실력 자가 점검 방법 때 제가 답변 드렸던 것 중에서 이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할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학원이라는 것은 가장 근본적으로 이제 학교 측에서 올려주는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논술 관련된 자료만으로는 이게 자기가 잘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 자료 안에서 학교 측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학생 혼자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아주 깊게 판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학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논술 중심으로 수시를 준비해야 되는 친구들이라면 반드시 필요한 요인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권장 기간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듯 학생마다 굉장히 달라질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평범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일찍 시작할수록 당연히 더 합격 가능성은 올라간다. 그래서 필요성은 학생 개인 입장에서 구할 수 있는 자료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알기 어려운 부분을 충족시켜 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학원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고, 그 다음에 권장 기간 같은 경우는 그것은 정말 전적으로 학생마다 다르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 평범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은 빨리 시작할수록 좋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되게 재밌는 질문이었어요. 최저를 못 맞춰도 논술을 보러 가야 하는 이유. 자,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런 질문을 한 친구가 뭘 의도한지는 알 것 같아요. 사실은 의미가 없는데 그냥 보러 가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어차피 최저를 못 맞추면 내가 아무리 장원 급제할 수준으로 논술을 잘 썼어도 애초에 채점 대상이 안 되는 것 아니냐. 맞아요. 근데 저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최저를 못 맞췄다라는 뜻은 올해 그 학교를 도전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일단 논술 최저를 못 맞췄다라는 것은 정시로도 그 학교를 못 간다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논술을 보러 가야 하는 이유를 굳이 대자면 저는 이건 것 같아요. 지금 재원생들한테도 그렇고 제가 유튜브 다른 영상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현장 가가지고 논술 시험을 보는 이 압박감이라는 게 사실 경험해보지 못하면 어떤 건지 감히 상상하기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약간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우리가 평소에 익숙한 환경에서 6월, 9월 모의고사를 봐도 수능 시험장이라는 낯선 환경에서 시험을 볼 때 보통 자기가 평소 봤던 모의고사보다 성적이 떨어지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게 외부 환경의 변수를 많이 봤기 때문인데, 그래서 저는 최저를 못 맞춰도 논술을 보러 가야 하는 이유를 크게 대자면, 첫 번째, 일단 그 실제 시험장, 대학 캠퍼스 있죠? 캠퍼스를 직접 방문하고 그 안에서 시험을 본다라는 게 사실 경험을 안 해보면은 이게 말로만 듣고서는 그게 어느 정도의 느낌인지를 상상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자기가 익숙한 뭐 독서실이든 그런 데서 시험을 보는 것과 실제 대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캠퍼스를 방문해가지고 시험을 보는 것과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올해는 어쨌든 최저를 못 맞춰서 채점 대상이 될 수는 없지만 어찌됐건 그 공간 안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라는 경험 자체가 내년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다시 입시를 준비하게 될 때 굉장히 큰 힘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거 봤으면 좋겠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육론수를 썼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최저가 조금 높은 것들이 있을 거고 비교적 최저를 좀 여유롭게 맞출 수 있는 학교들도 있을 텐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최저를 못 맞췄다라는 것은 위에 쪽 학교들을 못 맞췄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서 6장 중에 한 두세 장이 최저 떨을 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시험장 가서 시험을 봐봤다. 그리고 그 경험을 쌓았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안에 남아있는 나머지 학교들을 시험 볼 때 훨씬 더 여러분들은 이미 한번 매를 맞아봤으니까 실전 환경에서도 조금이라도 덜 떨고 외부 환경 변수를 조금이라도 덜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이유 같은 경우에는 남은 카드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최저 못 맞춰도 논술을 꼭 보러 가야 되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꼭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것도 절대 무의미하기만 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